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의 조일용 교수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요즘 감기 증상 없이 그리고 또 복통 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요즘 급작스럽게 기침 소리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설사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임이나 이런 곳에 취소하는 경우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이야기도 한번 해 볼까 그럽니다. 요즘 이제 기침 소리가 많아지는 또는 열이 나고 힘들어서 결근을 하는 많은 이유들이 이제 인플루엔자, 우리가 흔히 독감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설사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노로바이러스 또는 이제 로타바이러스라는 이제 장염에 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두 가지 질병들이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현재까지의 이제 인플루엔자 우리나라의 현황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어 뭐 보기 쉽지는 않겠지만 여기 뭔가 빨간 막대 그래프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보이죠? 예. 요게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현황입니다. 99.8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우리 일반 의원에서 외래에서 환자들이 오는데 이 10명 중에 1 명, 그러니까 1000명 중에 99 명이 지금 인플루엔자 증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은 최근 한 3-4주 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예. 이게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마 다음 주에는 이게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3주 정도 더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음 인플루엔자나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시작한 게 2016 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10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2016 년부터 현재까지 모니터링한 이래로 2016 년에 보면은 86.2 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근데 올해 지금 이미 99.8 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가장 독감 또는 인플루엔자가 많은 때가 지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이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정말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 인플루엔자가 또 무슨 일을 일으킬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중증 호흡기 감염이라고 하면, 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독감에 걸리거나 뭐 감기에 걸리거나 기침을 해도 입원은 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의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아니면 좀 건강한 사람들은 집에서 스스로 증상을 조절하게 되는데,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막 숨쉬기가 너무 불편하다, 음식도 계속 못 먹는다, 잠을 못 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해야 될 경우를 우리가 중증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증 호흡기 감염은 이제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중증 호흡기 감염이 많은 질환 중에 하나였는데, 예, 지금 중증 호흡기 감염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중에 이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증 호흡기 감염 중에 이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인한 입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 그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플루엔자, 독감이 많아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입원을 한다는 말은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런 경우들이 현재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제 독감에 걸린 분들, 요즘 여러분들 병원에 가 보면 예, 이렇게 이게 인플루엔자인지 코로나인지 이런 거 검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의 이제 타액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하거든요. 그 검사를 해 보면은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인플루엔자이기는 한데 그중에 인플루엔자 A 과거에 우리가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했던 것하고 그전부터 있었던 인플루엔자 A 타입 두 가지가 대부분인데 다행히도 우리가 얼마 전에 독감 예방 접종 다들 많이들 맞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측했던 그 바이러스형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그 말은 예방 접종을 했던 분들은 다행히 이 독감을 좀 안 앓거나 예방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좀 약하게 앓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거는 쪼끔은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인제 한 2주 지나면 이제 설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들 또 이 가족들끼리 모이고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 찾아뵙고 이럴 텐데 그분들한테 옮기지 않으려면 또는 '내가 이미 약한 분이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빨리 맞으라고 하는 이유가 다행히 이 백신이 표적하고 있던 그 인플루엔자가 지금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인플루엔자, 독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이죠. 왜냐면 사실 인플루엔자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주로 고령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예방 접종도 먼저 맞도록 하고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 보면 요게 인제 지금 현재 우리 독감이 많은 나이를 쭉 이야기한 건데 여기 녹색하고 빨간색이 제일 많죠. 요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면 녹색하고 빨간색이 제일 많아요. 자, 녹색이 누구냐면 연령별로 13 세에서 18 세, 빨간색은 7 세에서 12 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독감이 많은 연령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학생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교 등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 독감을 앓고 서로 옮기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 우리 이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이게 보통 이제 방학할 때쯤 되면 1월 중순부터 이렇게 독감이 떨어지는 것들을 작년에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요게 요 보시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한 1-2 주까지는 아마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방학이 되고 이러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또 이제 설이라는 또 요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이게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몇 가지 들어오셔서 질문을 잠깐 한번 볼까요? 최근에 링곰님, 최근에 독감에 걸린 직장 동료가 백신을 맞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면역 형성에 실패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아마도 백신을 제대로 맞았으면 면역이 좀 더 증가가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된 건데 이게 인제 바이러스 숫자라든지 본인의 상태에 다양한 이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개가 인제 백신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때 이 직장 동료가 너무 피곤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바로 옆에 독감에 걸린 분이 있어요. 근데 옆에 같이 있는데 나도 마스크를 안 쓰고 이 사람도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럼 굉장히 많은 양의 독감 바이러스가 저한테 들어올 수가 있어요. 특히 뭐 기침을 할 때 그게 나한테 바로 왔다든지 아니면 그분하고 뭔가 이렇게 접촉을 해서 그 접촉한 손을 또 내 코로 가지고 왔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너무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설마 예방 접종을 했더라도 독감에 걸리게 되는 거죠. 대신 장점은 안 맞았을 때보다 맞았을 때 훨씬 더 증상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도록 하고 좀 전에 제가 뭘 보여 드렸어요. 중증 호흡기 감염 알려 드렸잖아요. 입원을 해야 되는 감염. 이제 이런 것들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래에서 그냥 병원에 방문해서 약만 받고 치료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침 햇살님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온몸이 아파서 며칠을 앓아서 예방 접종을 아직 안 하셨군요. 요즘 독감이 너무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할까요? 어 실제로 이제 저는 "예방 접종만 하면 너무 몸이 아파요." 이런 분들 흔히 있죠. 제가 조금 이따 보여 드리겠지만 이 독감 뭐 코로나 이런 감염증들의 후유증이 그냥 몸이 아프고 또 심하면 입원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제 중증 호흡기 감염이 되면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합병증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런 경우들이 주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말아야 될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알러지 같은 것들인데 이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 뭐 실신을 했다라든지 어 호흡기나 눈이나 이 혈관들이 부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들 또는 이제 길리앙바레라 그래서 이제 신경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 접종을 한 뒤에 6주 이내에 이런 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분들은 맞지 않도록 하는데 단순히 예방 접종하고 뭐 심한 온몸이 아프고 맞은 부위가 너무 아팠고 힘들었어요. 이런 정도라고 하면 가능한 저희들이 맞도록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주 중한 합병증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에 맞아 보면 의외로 또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방 접종마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맞도록 추천을 드리고요. 단 이런 분들은 예방 접종을 맞을 때 좀 컨디션이 좋을 때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예방 접종 맞기 전에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식사도 고루하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 접종을 맞도록 하시고 많이 아프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면 또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절을 하면서 맞는 걸 저희들은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네. 동생이 오늘 A형 독감 확진을 받았는데 예 "수액 맞을래? 먹는 독감약 처방받을래?" 하셔서 "수액이 더 좋다길래 수액만 맞았다. 수액 맞고 낮에는 컨디션이 완전 좋다고 했는데 밤 되니까 또 열이 난다. 콧물, 목 조금 따갑고 열 조금 나고 약 먹으라고 하고 싶은데 독감약 처방받아도 되나요?" 예. 독감 동생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생이 일반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면 뭐 꼭 약을 먹지 않아도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우리 타이레놀이나 뭐 해열제 요 해열 진통제 요런 거 드시면서 견딜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식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꼭 독감 치료제 먹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독감 치료제는 독감에 걸리고 나서 빨리 먹을수록 효과가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독감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이틀 이내에 우리가 먹도록 추천을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걸로 봐서는 아마 집에서 스스로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한 번 더 가셔서 증상에 맞는 이런 약의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어 계속 말씀을 드려 보면 이 그래서 예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요 잘 보시면 주로 독감을 옮기는 사람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 조금 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야 독감에 걸린 학생들 특히 친구들이 인제 "인플루엔자에 많이 걸렸다. 같이 지냈다."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는 같이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또 젊은 아이들이 그 독감 예방 접종률이 많이 낮거든요. 이게 예방 접종률이 높은 나이 드신 분들이 확실히 또는 이분들이 뭐 외출을 잘 안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현재 인플루엔자를 앓는율이 낮고 그래서 젊은 층과 연세 드신 분들의 접촉을
당분간은 조금 삼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 특히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사실 뭐 독감인지 감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오면 우리 인제 병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지금 요게 인제 1월 초 자료가 되겠는데 제일 많은 게 여기 보시면 62.9로 인플루엔자 독감이 제일 많죠. 그래서 지금 병원에 아파서 감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인플루엔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 언론에도 한 번씩 나오던데, 예, 이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라 그래서 이것도 꽤나 이제 증상이 큰 감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요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는 예, 뭐 아주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 한 4주 동안 입원하는 수는 조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 역시 어 조금 예, 주의해야 할 테고, '독감이 정말 많다.'라는 내용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요거는 이제 코로나의 입원 현황이 되겠는데, 코로나가 외래에서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는데 증상이 아주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 4 주간 코로나 때문에 입원하는 숫자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연세 드신 분들은 독감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데, 뭐 감기, 독감, 코로나 이거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RSV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4 가지 이 감기를 일으키는 호흡기 감염균들이 뭐 돈다 이런 게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 증상들이 들을 우리가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 검사를 하는 거죠. 예, 검사를 하면 보통 한 20분 만에 원인이 뭔지 우리가 대강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 감기에 비해서 예, 독감은 어떻습니까? 예. 열이 많이 나고 온몸이 아파요. 그죠? 예, 갑작스럽게 아픕니다. 하루 만에 확 아프고, 그래서 뭐 이거 좀 아프다. 독감인가 감기인가.'라고 했는데 그냥 그날 저녁부터 눕기 시작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게 이제 독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독감은 이 기침이나 인후통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 아픈데 기침도 하고 목도 아프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인플루엔자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신 독감은 콧물이 나거나 이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콧물은 많은데 몸은 별로 안 아프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제 일반 감기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코로나는 독감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마는 이제 맛을 보는 미각이나 뭐 냄새를 맡는 후각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제 코로나를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RSV 바이러스는 감기이면서도 독감처럼 쪼끔 불편하고 어떤 경우는 이 기관지에 염증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호흡 곤란을 많이 일으키는 이런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대강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아프고 이런 경우는 꼭 독감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병원을 한번 방문을 하는 게 좋은데, 이런 걸 이제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라 그래서 요런 환자가 오면 검사를 하든 안 하든 의원에서 이제 질병관리청에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가 오늘 외래 몇 명이 있는데 몇 명이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이 독감일 가능성이 많은 환자를 어떻게 하냐면,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8도 이상의 발열, 열이 나는데 이게 아주 갑작스럽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기침이 있거나 목이 아프거나 이런 게 같이 있을 때 '아, 이분은 독감일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딱 검사를 해 보면 예, A 또는 B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아파서 이제 독감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 인제 해야 될 일은, 그렇죠, 실제 독감이 걸렸을 수도 있고 이제 독감이 걸릴까 말까 또는 감기일 수도 있잖아요. 예, 요럴 때는 제일 먼저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몸이 이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인제 면역 기능, 면역력 보존이라고 하는데, 예, 내 몸을 좀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의 면역 기능이 감기 바이러스랑 독감 바이러스랑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되겠는데, 예,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막 피곤하고 이러면 좀 쉬어야지. 무리하지 않도록 하고. 예. 그리고 수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래나 기침 나오는 것들이 몸에 있는 안 좋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밖으로 배출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 점막이라는 게 있어서 물이 충분히 있을 때, 수분이 우리 몸에 충분히 있을 때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 아까 추위를 느끼면 안 좋으니까 따뜻한 차면 더 좋겠죠.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 네 코로 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물 충분히 마시도록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골고루 식사를 하는 게 좋겠고 바이러스가 더 들어오지 않아야 되니까 또는 내가 진짜 이미 독감에 걸렸다라고 하면 주위에 옮기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손 위생이라고 하는 호흡기 위생이라고 하는 뭐 기침할 때 주의하고 손 소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끼는 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배출하는 요즘 독감이 만연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뭐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게 되면 바이러스가 적게 들어오게 되겠죠. 이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고 또 마스크는 습도를 유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습도가 떨어져서 숨을 쉴 때 습기가 적어지니까 내 기관지의 면역 기능이 약해지게 되는데 이때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균하고 관계없이도 내 기관지를 호흡기를 면역 기능을 좋게 해 주는 이런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쓰는 거 꼭 추천드리고요. 요즘 집안에 이제 난방을 한다라고 하면 가습기 인제 트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뭐 수건이나 이런 것들 잘 널어서 방 안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요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대증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훨씬 더 편하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대증 치료 도움이 되는 것들은 하도록 하는데 이제 문제가 고위험군이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는 내가 이미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잘못하면 입원을 해야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은 분들은 어 좀 전에도 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검사를 해서 독감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는 치료제가 없다 그러지만 독감은 치료제가 있어요. 먹는 약도 있고 주사약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위험군들은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독감 검사를 해서 독감이 맞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미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예방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지만 독 감기 예방약은 없어요. 독감이 아니면 예방약이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독감은 치료제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RSV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감기들은 약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감이 의심이 되면 특히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요런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하죠. 요걸 이제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하거든요. 요걸 하게 되면 이 독감인지 독감 중에서도 A형인지 뭐 B형인지 코로나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세균성 감염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겠고요. 뭐 이 뭐 마이코플라즈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별할 수 있는 키트들이 사실은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해서 치료제가 있는 인플루엔자라든지 코로나, 연쇄상 구균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제를 병원에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방 접종을 좀 전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방 접종을 했는데 내가 독감에 걸렸어. 감기에 걸렸어. 이런 경우는 좀 약하게 앓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집에서 치료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감기 치료제는 없다. 대증 치료만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증상만 좋아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도 사실은 잘 못 줄이고요. 예방도 잘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균일 때는 항생제가 도움이 됩니다. 꼭 쓰는 게 좋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다양한 뭐 비타민이라든지 민간요법이 뭐 해는 없지만 효과도 별로 크지 않다.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정 치료라 그래서 독감이든 감기든 요런 경우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콧물이 너무 많다. 코가 너무 막혀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겠어.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라든지 혈관 수축제 이런 것들로서 의원에서 도움을 줍니다. 예. 근데 이제 코 막혔을 때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 뿌리면 코가 퉁 뚫려요. 그래서 뭐 많이들 쓰는데 이게 너무 오래 쓰게 되면 오히려 코를 막게 하는 이런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집에서 써 볼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항상 습도 잘 유지하고 그다음에 식염수 같은 걸로 이 코를 세척하거나 해서 습도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플 때 진통소염제가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진통소염제가 사실은 제일 큰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침을 좀 줄여주는 진해제, 가래를 줄여주는 이제 그담제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기침이나 가래가 있다는 말은 우리 폐 안에서 배출을 없애야 되는 뭔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염증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침이나 가래는 너무 약으로 줄여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적절한 선에서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거나 기침을 하는데 가래도 안 나와.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기침이나 가래는 억제하는 약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게 치료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집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약이 있느냐? 예, 있죠. 어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에 항상 갖고 있으면 좋은 약이 그렇죠.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가능한 쓰도록 하시고요. 단 뭐 술을 많이 마시는 음주자나 일 주일에 뭐 5일 이상 마신다 또는 간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이 아세타미노펜을 못 드십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제 이부브로펜이나 덱시브로펜이라는 또는 나프록센과 같은 이제 다른 약들을 쓰게 되는데 요런 약들을 쓸지에 대해서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또는 약사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집에 갖고 있는 게 좋겠고 요런 약의 효과가 어떻는지 꼭 기억했다가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뭐 감기 증상이 있을 때 특히 열 나고 아프고 이럴 때는 좀 써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요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 네. 또 질문 잠깐 한번 볼까요? 예. 마늘 주사나 주사 형태로 판매하는 것들은 면역력 향상이나 독감 같은 것에 어 뭐 큰 효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보다는 평소에 건강 관리 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비타민 C 주사도 독감에 큰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민간요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타민 C 주사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기억을 해서 주사를 맞도록 하거나 뭐 해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비타민 C 주사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해로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골라서 나한테 맞는 것들 해야 되고요. 가능한 한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대정요법 정도 추천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가 관절염으로 진통제를 평소에 드시고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그쵸. 내가 계속 진통제를 할머니가 드시고 계신데 또 이게 감기 때 먹는 게 똑같은 약이거든요. 이럴 때 또 추가로 먹어야 되느냐. 사실은 추가로 드시면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에는 미리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진통제를 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관절염이 상당히 오래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요?"라고 한번 여쭤보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염으로 진통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감기나 독감에 걸려도 열이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 진통제들이 열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드시기만 해도 아픈 것도 덜하고요.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이미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도 열이 난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타이레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아세타미노펜이라는 약을 추가로 쓰게 되는데, 이 경우는 담당 선생님, 관절염 치료제를 처방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추가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받을 드실 수는 있지만 요런 경우에 쪼끔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코스모스님, 한 달 전에 인후염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약 먹다가 검진을 했더니 기관지염이라서 항생제를 3주 먹고도 안 나아서 5일 약 더 먹고 좋아졌습니다. 근데 2-3 일에 한 번쯤 기침하며 가래가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 더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독감 주사 맞아야 할까요? 62세 분이시군요. 요거 한 2-3 일에 한 번쯤 기침하고 가래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 호흡기 감염 후 증후군이라 그래서 우리 기관지나 이런 게 좀 완전히 낫지 않고 좀 예민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추가로 약 드실 필요도 없고 항생제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요 경우에는 어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호흡기를 안정화시키는 우리가 면역 요법들, 그러니까 물 충분히 드시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꾸준히 고런 조치만 하면 도움이 되고요. 독감 주사, 아마 독감 예방 접종을 혹시 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저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인후염으로 갔을 때 그게 독감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 접종 맞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홀리 해피 님, 중학교 3 학년 아들이 독감 후에 약을 먹고 있지만 폐렴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었다. 독감에서 폐렴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독감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그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그리고 따뜻한 물 충분히 드시도록 하고, 그리고 좀 정상이실 때는 대정요법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요 당시 인제 폐렴으로 이어졌을 때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어 매년마다 10월 정도가 되면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면 폐렴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예방 접종하도록 하고요. 예방 접종을 했는데도 폐렴으로 이어졌다 그러면 앞으로 독감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독감 치료제를 빨리 이틀 이내에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폐렴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감자칩 매니아님,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친구가 심한 탈수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일반 식염수가 아닌 링거액을 사용해서 치료했다고 합니다. 신장이 안 좋은 친구라 걱정됐는데, 네. 그 신장 뭐 링그액에 인제 아마 전해질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적절한 전해질에 대해서는 신장이 안 좋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탈수가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뭐 토하거나 이랬다라고 하면 오히려 링거액이 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해질을 일반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그 수액 제제를 주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님,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백신을 맞았었는데 아직 코로나가 건절 안 됐으니까 추가로 어 코로나, 그러니까 얀센 백신을 과거에 맞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얀센 백신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연세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고위험군은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또는 만성 질병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좀 전에 드리다시피 코로나가 많지는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입원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이면, 특히 "코로나 예방 접종 맞으세요."라고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꼭 맞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독감 검사와 코로나 검사 따로 해야 되는지요? 예.
독감과 코로나 검사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개가 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상이 안 좋다라고 하면 독감 검사를 하고 독감이 아니면 그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요거는 검사 방법에 따라서 뭐 비용도 조금 틀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어 독감과 코로나 둘 다일 가능성은 적지만 예 검사를 요즘 많은 경우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독감 먼저 하고 코로나 이렇게 검사 요즘은 워낙 독감이 많으니까 이제 독감 검사를 먼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감에 걸렸는데 한밤중에 집에 타이레놀과 아스피린밖에 없다면 예 아스피린은 일반적으로 해열 진통제로는 요즘 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이레놀을 드시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500 밀리그램을 4 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복용을 하게 하는데 한밤중에 막 열도 나고 너무 아프다 그러면 예 타이레놀 500 밀리 또는 650 밀리짜리 요 인제 오래가는 약이거든요. 650 밀리짜리는 두 알을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같이 먹도록 하고 500 밀리짜리 아주 단기간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한 개를 먹고요. 그게 만약에 효과가 먹었는데도 1 시간이 지났는데 해열도 안 되고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 어 이제 타이레놀을 한 번 더 먹는 것도 괜찮고요. 타이레놀을 2번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진통해열제 뭐 이부프로펜이라든지 덱시프로펜 같은 보통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그런 약을 또는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약을 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세타미노펜만으로 효과가 없을 때 두 번째 약을 우리가 추가로 복용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해열이 되게 됩니다. 그 두 개를 먹었는데도 해열도 안 되고 아프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심방세동으로 릭시아나라는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혹시 타이레놀을 드셔도 되나요? 이성민 님. 예. 심방세동이 이제 고위험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으면 이 경우는 입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예방 접종도 이제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데 이제 릭시아나라는 게 뭐냐면 심방세동이 있으면 중풍이 올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위 인제 혈액 순환이 잘 돼 혈액 응고가 되지 않은 항혈전제라고 하는 릭시아나라와 같은 이런 약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예 이런 질문 일반적으로 잘하지 않은데 아마 그 진통제 계열들 아스피린 이런 약들이 똑같이 혈전용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 제가 좀 두 번째 먹을 수 있다라고 했던 뭐 이부브로펜이나 나프록센 이런 약들을 먹게 되면 부작용이 확 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타이레놀 아마 의사 선생님이 타이레놀을 드렸나 봐요, 드시라고. 예. 요럴 때 드시는 약이 타이레놀이 맞습니다. 그래서 릭시아나와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또는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예 타이레놀 또는 아세타미노펜이라는 약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독감에 걸리고 보양식을 바로 못 먹고 설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예. 어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냐. 예 이게 인제 사실 독감이나 감기 중에서도 장염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또는 요 다음에 말씀드릴 이제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지 봐야 되고 두 번째가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해열 진통제나 아니면 혹시나 아마 독감이니까 항생제를 드시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약들이 설사를 지속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닌지 꼭 따져 봐야 되고요. 요런 경우에는 사실은 병원을 방문해서 특히 설사가 3일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 치료나 검사를 받는 것이 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3일 정도 지나면 설사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꼭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그다음 제가 인제 준비한 슬라이드 잠깐 보면 우리 흔히 이제 독감이나 감기 걸리게 되면 민간요법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약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민간요법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민간요법이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저희들이 "한번 요런 거는 해 보세요."라고 추천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 보시고 어 그 '아 요런 경우는 나한테는 참 잘 맞아.'라고 하는 경우는 딱 기억하셨다가 다음에도 이런 방법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민간요법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인제 임상 시험이라는 연구들을 해 보면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나와요. 그 말은 민간요법은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운 사람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간요법은 꼭 나한테 맞는 방법들을 본인이 해 보시고 '나한테는 이런 게 맞는구나.'라는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대체로 큰 부작용이 없는 민간요법들이 첫 번째가 수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기 계통은 내 탈수가 일어나면 안 되고요. 내 몸 안에 습기가 많아야 수분이 많아야 돼요. 공기 중에도 습기가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의 대표적인 것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신다. 물 자꾸 마시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차 마시는 거 허브티라든지 이런 거 도움이 되고요. 꿀물 같은 경우 뭐 단맛이 나니까 특히 잘 못 먹는 경우 좀 전에 뭐 설사하고 이런 경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레몬차 새콤한 맛이 나는 이런 것들 숲 같은 거 뭐 우리가 인제 치킨 숲 이런 거 서양에서는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이 영양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수분을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만 하면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휴식하는 거. 피곤한데 자꾸 움직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기 후 증후군이라 그래서 다 낫고 나서 피곤할 때는 운동을 하라라고 하는데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을 때는 피곤할 때는 쉬는 게 좋습니다, 요때는. 다 좋아지기 전까지.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 가습기 트는 거 꼭 필요하고 그래서 가습기 중에서도 따뜻한 전기가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로 코를 이렇게 스프레이로 세척을 하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뭐 가습기도 따뜻한 가습기나 뭐 아니면 끓는 물 또는 따뜻한 차에 나오는 수증기를 가지고 이 내 코나 아니면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습기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데이지 않도록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뜻한 소금물로 그래서 우리가 양치, 가글링 하는 것들, 영양 골고루 섭취하는 것들. 우리가 뭐 감기 들었을 때 "이런 거 드세요."라고 하고 이제 영양요법 많이 추천해 주시잖아요. 고거 하나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좀 골고루 잘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요 정도의 민간요법은 한번 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요법이 어떤 것들인지 찾아서 꼭 기억하셨다가 사람마다 이거 다를 수 있습니다. 나한테 맞다 그래서 막 옆 사람도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배우자는 우리 자녀들은 어떤 민간요법이 맞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응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독감은 아까 입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입원을 생각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들,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 아주 비만한 분들 이런 분들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꼭 병원에 가야 될 요런 경우가 나오지 않는지를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가슴이 아프다든지 열이 자꾸 난다라든지 그러니까 약을 아까 우리 아세타미노펜하고 뭐 이부브로펜 이런 해열제를 집에서 스스로 먹어 본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먹었는데도 계속 열이 나요. 이거는 뭔가 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 날 병원을 꼭 방문을 해 보는 게 좋겠고요. 뭐 의식이 저하된다라거나 이런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정상이 오래가는데 쪼끔씩 좋아져요. 괜찮습니다. 근데 정상이 오래가는데 자꾸 나빠져요. 피곤하고 잠도 더 못 자겠고 식사도 더 못 하겠어요. 꼭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는 꼭 병원을 방문하도록 하시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인플루엔자 독감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셀타미비르라 그래서 5일 동안 먹는 약이 있고요. 한 번만 먹어도 되는 약들이 있어요.
먹기 힘든 경우는 흡입하는 약도 있고요. 딱 주사 한 방으로 도움이 되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독감 고위험군들인 경우에 독감인지 아닌지 꼭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독감이면 이런 치료제를 쓰면 확 좋아지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집에 할머니가 있거나 또는 고위험군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걸로 내가 치료를 빨리 해 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야 전염이 되지 않으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검사를 하고 독감인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독감이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좀 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오래 두게 되면 이런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뭐 축농증이 온다라든지 기관지염, 예, 폐렴 이런 경우까지 중이염도 오게 되고요. 천식이 악화되고 뭐 이런, 그래서 입원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2 차성 감염이라 그래서 내가 이 독감에 걸렸다가 나을 쯤 됐는데 다시 세균성 폐렴으로 고생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더 이제 심각한 경우가 심장에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뇌염이 생긴다든지 근육이 망가지는 또는 폐혈증 이런 경우는 죽을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요즘 이제 우리 서울대병원 같이 큰 병원에는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에 와요. 보면은 뇌가 이렇게 괴사되는 이런 질환들인 겁니다. 조사를 해 보면 원인이 예 독감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뇌라든지 심장 근육, 이게 꼭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랑 싸우면서 내 몸의 면역 기능이 너무 커지면서 내 몸을 이렇게 망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독감에 걸리게 되면 독감 치료제도 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더 좋은 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미리 예방접종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겨울에 주의해야 될 것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독감 외에도 그렇죠.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있죠. 요게 이제 좀 전에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설사가 좀 오래가고 심하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아닌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노로바이러스도 여기 지금 독감처럼 이렇게 지금 확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번 때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로타바이러스는 또 이제 노로바이러스보다 과거에는 더 심각했는데 요거는 이제 예방접 백신이 나오다 보니까 요것도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노로바이러스만큼 많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게 11 월부터 4월, 그러니까 겨울, 봄 요때 인제 유행하게 되고요. 주로 오염된 물이나 뭐 음식물 또는 이제 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이 이 설사를 하거나 토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인제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염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이런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스스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하도록 하는데, 잘 못 먹을 경우에는 이게 끓인 물에다가 설탕과 소금을 적절하게 타서, 또는 뭐 이온 음료도 괜찮아요. 요런 것들로 계속 수분을 잘 섭취하도록만 해 주면 되는데, 요게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액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요. 이게 인제 설사하고 구토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가 나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제나 이 구토하지 않도록 하는 약들을 그냥 민간요법으로 스스로 집에서 쓰는 것들은 저희들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 이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용 수분 보충제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에다가 소금과 설탕을 적절히 섞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집에서 요렇게, 그러니까 눈물처럼 우리가 인제 울거나 이랬을 때 약간 짭짤한 맛이 나잖아요, 코를 통해서 들어오면. 고 정도의 짠맛이 나도록 만들어서 음 이제 좀 덜 토하고 이러면 쪼끔씩 먹으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이제 수분을 마셔도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죽이나 미엽 같은 걸로 바꿔서 섭취를 하도록 하면 도움이 되고요. 요거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면 약국에 가면 요런 경구용 수액제라고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판매를 합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도 해 주니까 이런 것들로서 이제 조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설사가 있을 때 어 대부분은 집에서 조절이 되지만 탈수가 좋아지지 않은 경우, 탈수가 되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소변을 잘 보러 안 가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소변을 볼 게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 이 탈수가 되 이제 심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수액 치료 같은 것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일, 보통 노로바이러스가 3일 이상 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3일 이상이 갔는데도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 꼭 병원에 가 보시도록 하고,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뭐 너무 복통이 심하다 또는 역류와 고령자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한 몇 가지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독감 10 일째 기침을 계속합니다. 폐소리도 괜찮고 염증 수치도 괜찮다라고 하면 독감이 맞다라고 하면 항생제는 섭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선생님이 곧 끊자고 할 거고요. 아마 항생제가 아니라 대증 치료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요 정도라고 하면 이제 자꾸자꾸 스스로 잘만 관리만 해 줘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소독제를 많이 사용하면 독감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될까요? 어 이 손소독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데 독감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경우는 효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 아침 햇살님도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도 야채에 데쳐 먹거나 손소독제 사용하면 예방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데, 이 노로바이러스가 추위에도 강하지만 열에도 강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데쳐 먹는 정도로서 해결이 안 되고 한 1분 정도 끓는 물에 익혀서 먹어야 되고요. 이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손소독제만으로는 잘 죽지 알코올에 강한 바이러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씻는, 우리가 손 씻는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꼭 깨끗하게 한 뭐 20 초에서 30초 정도 씻어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오늘 우리 이 인플루엔자 독감하고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한 2-3주 지나면 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잘 쓰도록 하시고 손소독, 소독제뿐만 아니라 씻는 거 잘하도록 하시고 꼭 익혀 드시도록 하시고 충분한 휴식 취하셔서 어 이번 한 달 동안 잘 지내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직 독감 예방 접종 맞지 않은 분들은 꼭 맞도록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